네, 드디어 북 5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북 1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북 1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북 2, 3, 4를 거쳐서 드디어 북 5까지 왔습니다. 북 5는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논문에서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한 실습입니다. 갖가지 통계 기법들이 이 북5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법들을 북5에서 다루는지 한번 목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 소개글은 시간이 나실 때 이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선 목차를 조금 확대시켜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내 손으로 내 손, 내 분, 내가 직접 분석하는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통계 분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가지는 선입견이 어렵다. 이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이 통계 분석의 장벽을 넘는데 너무 큰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숫자가 들어가니까 수학 기반이네, 나는 수포자였는데 이러면서 이 자체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 소프트웨어가 분석하지 내가 분석 아니야. 자, 두 번째, 이 기본적인 내용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만, 정말 필요한 부분만 재미있게 내가 배울 수 있다면 이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분석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북5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5 오기 전에 북4를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좋죠. 훨씬 좋습니다. 북5는 기본적으로 내 손으로 직접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한 실습이기 때문에 예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충분히 실습을 한 후에 본인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 연구에서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한 실제 분석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실습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하지만 내가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디서 갑자기 데이터를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제 데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예제 데이터는 제가 준비한 데이터가 아니고 R 언어 또는 자모비에서 제공하는 실습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R 언어나 자모비 이 자체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면 다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제 데이터 파일 역시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자모비 들어가서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제 데이터가 없어서 실습을 못해 먹겠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예제 데이터 파일을 준비하는 것을 필두로 시작해서 우리가 분석 결과가 나오면은 얘를 어떻게 내보내게 할 것인가, 전체 내보내기 할 것인가, 일부 내보내기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내보내기 했으면 논문 통계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쓸 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표 편집의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하면은 이 표 편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만 알아보면 안 된단 말이지. 논문이라는 페이퍼는 독자를 이해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표 편집이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되어야 하겠다. 그러면 내보내기를 해가지고 이제 엑셀 같은 데서 좀 편집을 하는 게 아무래도 페이퍼 작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처음에 좀 썰을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분석 어떤 겁니까? 기술 통계, 뭐 빈도 분석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 통계하고 빈도 분석 어떻게 하는지 자모비를 가지고 충분히 쉽게 실습을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또 분석 중에 또 기본이 되는 교차 분석. 요 교차 분석도 어떻게 보면 기술 통계 분석의 일종인데 이 중에서 이제 카이스케어 검증이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될 때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실습을 해보고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것들은 실제 논문에서 뭐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 현황, 뭐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배경 현황 이제 이런 데서 분석이 많이 되고 있죠. 뭐 이런 것을 한번 실습해 봤으면 그 다음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이제는 요거 대상이니까 우리가 연구 설계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대도방이잖아요. 대도방. 그럼 대상자 검토를 했으니 이제 도구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측정 도구에 대한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순서상으로 봤을 때 요인 분석하고 신뢰도 분석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요인 분석을 통해서 이 도구의 구성 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 체계를 확인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도구 밑에 요인이 있었다. 요인 밑에 문항이 있었다. 이러면 요인을 구성하는 이 문항에 대한 신뢰성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 분석이 타당성이면 신뢰도 분석은 신뢰성이죠. 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검토를 위한 실습을 하겠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인 분석의 종류가 PCA가 있고 EFA가 있고 CFA가 있는데 여기는 왜 PCA하고 EFA 두 개밖에 없습니까? CFA는 어디 갔는데 CFA는 저 뒤에 구조방정식 모형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설검증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연구에서 개발 또는 사용되었던 측정 도구를 내 연구에 인용해 온 것이라면 주로 PCA를 하죠. 내가 가설 검증을 구조 방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정리합니다. 1번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2번 도구를 인용해 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주로 PCA를 하죠. 그것과 탐색적 요인 분석 EFA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PCA를 해놓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했다라고 버젓이 논문에다가 적으면 안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보면 요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요까지는 검토, 요까지는 검증 이런 이제 느낌으로 좀 다가설 수가 있겠죠. 물론 T테스트나 분산 분석 정도가 검토와 검증의 한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봐도 돼요. 이 T테스트나 분산 분석이 검토 쪽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데이터에 대한 뭐 검토라든가 뭐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실험 연구를 할 때 실험 연구 밑에 나오지만 이때 실험 집단 구성에 대한 검토로 T테스트나 분산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T테스트나 분산 분석 자체가 가설 검증의 기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3번과 4번의 경계선 사이에서 자, 위쪽은 뭐 검토를 하는 거, 자, 밑에 쪽은 뭐가 검증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조금 다가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가설 검증할 수 있는 기법들이 크게 보면 T테스트도 있고, 그 안에는 또 독립표본, 대응표본 이렇게 있죠. 그리고 분산 분석도 있고, 또 그 안에는 또 1A, 2A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물론 마노바도 있습니다. 마노바도 있긴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굳이 안 가도
얘를 이해를 하면 만오바 정도는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자, 원웨이, 투웨이, 안오바 정도에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 연구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때 실험 연구를 위한 분산 분석, 반복 측정 분산 분석, 공배량 분석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실험 연구 하실 분들은 요거 보시면 아주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영향관계 들어갑니다. 영향관계와 관련된 대표적인 회귀 모형. 이 회귀 모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이 뭐 상관관계, 단순회귀, 다중회귀, 위계적 다중회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필수 코스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가설 검증을 딴 걸로 한다 하더라도 회귀 모형은 알고는 있어야 되는 필수 코스. 그리고 위계적 회귀 모형을 응용한 역할 모형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3단계 방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계적 회귀 분석 응용한 거, 매개 조절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이거 전부 다 지금까지 말한 거 전부 다 자모비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모비에서 엄청 쉽게 클릭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독특한 회귀 모형이 있죠. 로지스틱 회귀 모형. 요거 이항 다항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실습. 요거 이제 뭐 여러분들이 회귀 모형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회귀 모형을 업그레이드 했다. 이 회귀 모형을 좀 업그레이드 했다. 이제 요런 느낌의 조금 복잡한 구조 방정식 모형.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 방정식 모형 하면 이제 12 구조 방정식 모형 있죠. 우리가 흔히 에이모스를 사용한다 이러면 12 구조 방정식 말하는 겁니다. 요때 이제 CFA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측정 모형, 구조 모형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 모형, 구조 방정식 모형 한마디로 말해라. 뭐 저는 그냥 매개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개도 단순한 거냐, 다중이냐, 그 다중도 병렬이냐, 직렬이냐, 뭐 이런 것들 우리 구분해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잠업위에서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절 효과, 다집단 분석에서 하는 거, 요것들. 이 다집단 분석에서 할 때 잠오비에서 이 요때 조절 효과에서 다집단 분석할 때 잠오비의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R 스튜디오에서 R 언어를 사용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실습을 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12 구조 방식이 있는데 왜 PLS는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PLS는 북 6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비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PLS는 북 6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층 모형 분석이죠. 이 다층 모형 분석은 저기 또 위에 있던 회귀 모형, 회귀 모형을 또 다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귀 모형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회귀 모형을 업그레이드 할 때 구조 방정식 모형처럼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뭐 통제 변수라고 하는데 그 통제 변수 같은 느낌으로 또 업그레이드 하는 게 다층 모형이 있다. 이제 요런 두 가지의 업그레이드 판이 있는데 이 다층 모형 분석도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층 모형 분석이 뭐냐? 무선 절편 모형, 기울기 모형, 무선 개수 조절 효과, 뭐 개인 성장 모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층 모형 분석에 대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 분석이죠. 메타 분석이 저는 자모비에서 하는 이 메타 분석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메타 분석은 자모비를 해서 실시하면 이거는 뭐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 해석까지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 분석, 이 메타 분석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뭐 각가지 자료들의 형태에 따른 메타 분석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험실에서 한 자료들의 메타 분석, 이건 주로 보면 이제 뭐 자연 계열 쪽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북5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또 북6에서 다룰 내용들이 또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6에서 뭐 PLS라든가 또는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또는 뭐 각종 뭐 델파이라든가 아니면 뭐 AHP라든가 뭐 요구도 분석이라든가 뭐 등등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석들도 논문 통계에서 좀 활용이 좀 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북 6에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질적 연구를 북 7에서 다룰 예정이다. 질적 연구. 자, 그렇게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논문과 관련된 모든 강좌가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현재 북 6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북5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엔간한 뭐 어지간한 논문은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후 영상에서 북5의 강의들을 쭉 한번 또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